지난 그 11월 9일, 10일 1박 2일 동안 우리 공화당 주요 당직자, 전국 주요 당직자 300명이 참석해서 1박 2일 동안 교육을, 워크숍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그날 주셨던 건의사항이나 또 당원들 간의 단합 뭐 이런 부분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원래 진짜 2000명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가지 자금 사정상 1차적으로 300분을 했고, 그분들이 중앙당직의 무슨 위원회, 예를 들어서 각종 위원회 신청을 해서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임명장이 다 내려갑니다. 여성위원회, 국방안보 통일위원회, 다문화 가정위원회 등등, 우리 참석했던 당직자분들이 신청했던 그 당직을 오늘 임명장을 오늘 시도당 위원장님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각 시도당의 운영위원 하실 때 참석하셔서 꼭 그 임명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앙당직을 기초적으로 한 2000명 정도 중앙당직자 확보를 할 생각이고요.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 팀장격, 소위 특보 팀장격 되는 분들을 한 5000명 정도 우리 당에서 확보를 해서 이 5000명이 중심이 돼서 당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는 첫 시작이 우리 지금 300명, 또 그 전에 중앙당직 받았던 200분, 이래서 한 500분 정도의 중앙당직자를 선임을 합니다. 이 500명 선임을 하면은, 제가 오늘 최고위원회 때도 얘기했어요.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 꼭 참석해야 된다. 참여하고 소속이 돼야 되고, 또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 때 꼭 참석해서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같이 시도당 조직 활성화에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11월 14일 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각하 107주년 탄신 기념식을 구미생가에서 가졌습니다. 그날 수능일이라서 우리가 마이크 사용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생가에서 탄신제 축하 행사를 했고요. 또 같이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1호차, 특히 1호차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를 와서 마이크를 사용을 해야지 1호차에 좀 기분이 좋은데, 그날은 차를 갖고 오셨는데 1호차를 사용 못했지만은 수능일이라서 그렇게 했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김천 직지사 가서 저도 오래간만에 단풍을 눈에 익히고 눈이 호강하는 그러한 시간을 잘 가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김천 직지사의 우리 주지사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사님께서 우리 온다고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박정희 대통령하고 관련된 그 직지사에 관련된 여러가지 말씀들도 많이 해주셔서 많이 감동도 받았습니다. 16일 날은 전국 우리 공화당 홍보의 날을 가졌습니다. 전국에 13개 시도당에서 홍보를 했고요. 158분이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는 16,900부의 전단지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게 전단지 16,900부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책임당원 31분, 일반당원 76명, 그래서 107분의 새로운 당원들을 확보하는 그러한 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날씨가 조금 싸늘하고 어떤 지역에도 비도 오고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아무튼 전국에서
우리 공화당 홍보의 날, 두 번째 맞는 홍보의 날에 적극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당대표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전단지를 배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저도 대구, 울산, 부산 세 곳의 홍보의 날에 참여를 했고, 그 지역 민심을 좀 보는 계기도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오늘 회의에서도 많은 분들인데 젊은 분들이 전단지를 많이 받아가더라. 특히 서울 지역에. 그래서 조금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워낙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 행태들을 보면서 우리 공화당에 눈길을 주고 있는 그러한 형태라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면서 또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봅니다. 일정은 23일날 영남권 단합대회가 부산에서 있습니다. 11시에 56도 스카이라운지 전망대에서 11시에 모여서 스카이라운지 관광하시고, 그 다음에 이기대로 버스를 옮겨서 트레킹을 통해서 영남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권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29일은 유영수 여사님 99주년 맞는 탄신제입니다. 원래 현충원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좀 바꿔서 충청, 강원, 대전, 인천 이 지역 단합대회를 그날 가지려고 합니다. 그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아까 대전 위원장님이나 우리 충북위원장님 말씀은 다들 단합대회 한 장소에 다들 오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옥천에서 11시에 모여서 1시간 정도 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황간이죠. 황간 영동 그쪽 근방 쪽으로 가는데 아주 위치가 좋고 단합대회 하기에 좋은 장소니까 기왕 옥천 온 김에 다들 참석해 주시고, 특히 그동안에 충청, 대전이나 충남북에서 좀 많이 참여하다가 안 오신 분들 이번 기회에 얼굴 좀 봅시다. 전부 다 꼭 참석하셔서 옥천 생가에서 11시에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공지하면은 23일날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장당콩 축제가 있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장당콩, 콩입니다. 콩은 콩인데 장당콩이다. 장당콩 축제가 있는데 경기도당에서 많은 준비를 해서 장당콩 축제에 엄청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서명대 뿐만이 아니고 우리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하니까 관심 있은 많은 분들이 장당콩 축제도 보고 우리 공화당 홍보 활동에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도당,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시도당이 이제 위원장님들 다 선임되고, 이제 새로 된 선임의 시도당이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된 곳이 있어서 이달 말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꼭 맞춰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셋째 주 전체 연석회의를 하거든요. 전국 시도당에서는 첫 주 연석회의가 끝나면은 그 주에 그 주가 뭐 화수 목금 토일이 있으니까 그 주에 꼭 운영위원회를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첫 주에 연석회의에서 우리 당의 방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여러가지 사항들을 첫 주에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때 꼭 오셔서 보시고 또 그것을 시도당 운영위원님들한테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2016년 이제 탄핵 정국,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그리고 우리가 창당하고 2007 8월 30일 날 창당해서 이제 8년째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이 정치하는 분들, 저도 뭐
국회에서 3선을 했던 사람인데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저 사람들 왜 정치를 하지? 왜 정치를 이재명을 위해서 정치하는가? 그래서 제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때 저 사람 큰일 났다. 저는 이게 정통 야당의 길을 벗어나는구나. 이게 이제 개인 사당화 비슷하게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정치의 정도를 벗어난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쪽 대통령 후보군이 정권을 가져오기 약하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됐고, 또 그 과정 이후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그 또한 정통적인 보수 정치가 아닌 거예요. 야당은 소위 말하는 정통 야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사당화가 되고, 소위 이 보수 정당이란 여당은 그 무능의 극치, 용기가 없는 그러한 안주하는 그러한 정당, 그냥 기득권 정당의 모습 말고는 저는 본 게 없어요. 이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서민이나 약자들의 편에서는 그러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가라고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이 정치의 혼돈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이념이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오른쪽의 이념도 무너지고 왼쪽의 이념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정의라는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정치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정치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는 것은 사당화, 권력 예속화, 또 기득권화, 뭐 이런 길을 지금 여야가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극한 상황까지 갔구나. 양당의 극단적인 대립을 떠나서 정치의 정도를 벗어나는 극단 상황이 양쪽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반발의 작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겠습니까? 지금의 그 언론으로부터 나오겠습니까? 권력기관으로부터 나오겠어요. 그건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정치의 혐오를 떠나서 양당이 결국은 정치개혁의 단초를 연 거 아니냐. 정치개혁의 단초를 열어준 거다. 저는 그런 입장을 보고 있고, 그게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그런 정치를 배격하는 거잖아요. 우선 뭐 좌파들이야 붉은 거짓의 손으로 하늘을 가지는 이재명이 되겠습니까? 그 손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겠어요? 이제는 도저히 국민들을 현혹하고 여론을 왜곡하고 좌우 이념으로 갈라서 있는, 또는 좌우의 자기 이익으로 갈라서 있는, 여러분들이 언론이라 하지만은 자기들의 이익, KBS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MBC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고 편파 방송을 하고 편파 언론을 실는 사람들이 결국은 함께 불만 겪어보면 전부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 이익. 국민들을 안주에 두지 않은 자기 이익. 이 껍데기를 벗어야 되잖아요. 이 껍데기를 언론 스스로가 자성이 되겠습니까? 이미 맛을 봤는데, 보수 언론은 보수 언론대로, 진보 언론은 진보 언론대로 다 맛을 봤는데, 자기가 나서서 그렇게 지지하면은 자기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 그 맛을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언론 자성 불가능해요. 정치권? 이미 정치권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폐악의 정치, 폐륜의 정치를 하고 있다. 폐악, 폐륜의 정치. 그럼 결국 정치권의 자성도 안 되고, 자기 개혁도 안 되고, 언론의 자기 개혁도 안 되고, 결국은 개혁은 민초들이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민초들이. 그러면 그 민초들이 뭘 바라보고 하겠느냐? 무슨 표준이 있어야 되잖아. 표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민초들이 도대체 다음 정치를 뭘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뜻을 잇는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에 계속 눈을 돌리는 게, 저 사람들은 일관되게 똑같은 얘기들 하다. 정광훈하고도 다르더라. 정광훈은 무슨 돈 문제가 그렇게 많이 걸리고 사람 좀 모은다고 뭐 이상한 소리 했는데, 저 우리 공화당이라는 사람, 조원진이라는 저 사람은 방송에 나와서도 당당하고 현수막을 걸어도 당당하고, 정책을 보도자료를 보도난 보던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면은 기자들이 다 공부하는 거, 공부. 정치부 기자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말은 안 해도. 그런데 이제 극한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공화당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극한 대립의 상태가 지나버렸어요. 양당의 대립 상태가 지나버리고 양당이 서로 망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거지. 망하는 과정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상적이에요? 정청래 저 잘하는 사람이죠. 정청래나 또 요즘 막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상적인가? 전 아니라 보거든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때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카톡하고 20년 이상을 형님하고 모시던 사람이 저렇게 108일 만에 대한민국 정치를 다 알아요. 그게 정상적인가? 또 그 사람들을 물개박수 치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비정상적인 정치 상태로 좌우의 극단적인 정치, 공멸의 정치 상태로 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국민들이 특히 민초, 서민, 약자, 기득권에 저항은 하고 싶은데 저항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되게 많아요. 그 세력들이 이제는 저항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뭘부터 바꿔야 되느냐? 보수부터 바꿔야 돼요. 보수 정치부터 리셋 바꿔야 된다. 보수 정치인부터 바꿔야 돼. 제가 박근혜 대통령 대한 저는 박근혜 대통령 좀 이제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제가 동의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정의를 세우지 못했다는 거야. 불의의 세력들을 인정을 하고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정의라는 단어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면 정의라는 단어를 지금까지 우리가 7, 8년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 공화당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엄해도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끼리 자생도 된 거, 자성도 되고 우리끼리 그 길을 가면서 우리끼리도 싸움도 다툼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이 길을 가는 그 길 자체가 우리도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다 이런 걸 스스로 자각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보수부터 바꿔야 된다. 저희들은 왼쪽은요. 어쨌든 이재명이 날아가도 왼쪽은 안 죽습니다. 왼쪽 대통령이 나왔는데 탄핵을 시킨다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날아가면요. 저는 오히려 정권 재창출이 더 어렵다고 보는 사람. 김부겸이 대통령 후보가 돼? 김동연이 대통령 후보가 돼? 이재명보다 훨씬 어려운 싸움이에요. 훨씬.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이 물론 죄짓은 감옥 보내야지. 그런데 물개박수 칠 때가 아니다.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하고 보수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수를 바꿔야 되는데 보수 정치를 지금 용기 없고 희생도 안 하고 탄핵 때 막 떠들어가 탄핵하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해버린 거예요. 다 내 잘못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불의의 세력들, 탄핵 주동 세력들한테 단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죄를 못하고 넘어가 버렸다고. 그게 가장 큰 저는 아픔이에요. 우리가 그냥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가 바로 선 나라지. 나라는 이때 혼이 없는 나라. 그게 혼이라는 게 뭡니까? 정의롭고 진실된 나라가 혼인데 그것이 무너진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 무너진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권의 탄핵의 문제가 그런 상황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정치에 관심도 없어졌어요. 왜? 아니, 너희끼리 해. 지금 우리 당으로 봐서는, 한편으로 봐서는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기회가 왔다, 이래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 있게 우리 공화당에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 번 더 반추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타협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대신에 포용은 되잖아요. 그것이 제가 양심적 자유우파 보수 세력의 대통합이라는 얘기는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대통령 선거가 될 텐데, 그것은 정의를 세우는, 그렇게 양심적인 세력들이 중심에 서는 거예요. 양심적인 세력들이. 그것이 제가 얘기했는 정의롭고 진실되고 또 청렴하고, 그리고 이 자기 희생을 통한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러한 세력들이 중심에 서는 그러한 보수 정치의 대리셋이 좀 개조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래도 겨우 이겨요. 그래도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투표를 굉장히 그 좌파들보다 투표를 1-20% 더 높여야지 겨우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정신을 개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이념화되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그분들의 정신, 애국, 애족, 애민, 애국, 애족, 애민 정신, 이 세 가지의 정신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반에 걸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또 그동안에 새로 사기 지도부가 오면서 아무튼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후원방송이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모이셔서 후원방송을 하는데, 아무튼 후원방송 적극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이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우리 공화당답다라는 게 뭡니까? 적극 참여하고 적극 행사에 참여하고 또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후원활동에 참여하고, 그러한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당대표 주제 연석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